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학입니다. 자, 오늘은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술 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전신마취 수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소마취나 수면마취에서는 수술 전 검사를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수면마취 이런 거는 좀 가벼운 거니까 뭐 따로 검사 돈 들여서 할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술을 앞두고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몸을 갖다가 의료적인 목적으로 하나의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술적인 손상에 몸이 정상적으로 잘 버텨줄 수 있느냐, 그리고 수술 후에까지도 환자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항상 수술 전 검사를 하면은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인식이 사실 안 돼 있어요. 가벼운 뭐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뭐 피를 꼭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하면은,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납득을 못 하시죠. 무슨 쌍꺼풀 수술 하는데 뭐 돈 얼마나 벌려고 지금 검사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몇 년쯤 전인가 이제 보도에 나왔던 적이 있는 거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쌍꺼풀 수술을 하신 이제 60대 여성분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사망한 이제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인은 불명확하지만 아마 이제 뇌질환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수면마취약이 이제 들어가고서 이제 혈압이 이제 긴장하면서 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런 와중에 혼수 상태로 이제 갑자기 갔다가 이제 뭐 급사하신 뭐 그런 경우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뉴스를 보면은 환자분이 마취 중, 수술 중에 이제 사망하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수술들이 아주 심한, 아주 큰 수술만 있느냐, 어떤 예를 들어 뇌수술, 뭐 심장수술 뭐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환율이나 유병률이나 이제 그 수술 도중에 이제 환자가 사망할 확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가볍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성형수술에서 환자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서는 사실은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항상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게 저도 환자분을 설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원래는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검사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에 따라서 다른 검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환자, 어떤 연령에 어디에서 살던, 뭐 어떤 식으로 살아가던, 뭐 지병은 무엇이 있었던 이제 환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앞두고서 그 수술의 위험성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대비, 이런 거는 검사 전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환자분들을 그렇게 전부 다 다른 검사 갖다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이제 뭐 햄버거 집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라는 햄버거 집이나 뭐 등등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은 세트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본 메뉴하고 이제 사이드 메뉴하고 뭐 이제 음료수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따로따로 샀을 때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샀을 때 보다 오히려 그 세 개를 다 묶어 가지고 세트 메뉴 사는 게, 뭐 2개 사는 것보다 3개 사는 게 더 돈이 이득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트 메뉴를 사겠죠.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의 다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 그래서 약간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사실은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환자분의 어떤 부담도 사실은 더 덜어지고, 그리고 뭐 의사에서 이제 그 의사들이 오더를 내기도 간편하고, 또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또 이제 건져 올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술 전 검사도 사실은 이제 세트 메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어떤 검사 양식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걸 따라가요. 그것이 첫 번째가 임상병리 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엑스레이, 보통 흉부 엑스레이죠. 세 번째가 심전도 검사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소변 검사,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수술 당일날에 와가지고 또 이제 재는 경우가 많지만은, 자, 수술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의료사고의 위험과도 이제 일치하는데, 의료사고를, 수술에서 나타나는 의료사고를 갖다 이제 나열한다면, 첫째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가 있고, 둘째는 마취로 인한 사고가 있고, 또 셋째는 수술 중에 출혈, 이 부분, 출혈이나 감염, 이런 부분에 의한 사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물에 대한 어떤 이제 반응.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부분,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개개 의원들에서 이제 겪는 어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어떤 이제 사고들은 이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으로 인한 뭐 이제 뭐 쇼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검사하기 쉽지는 않아요. 약물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 하나하나의 약물들을 피부 반응 테스트, 자, 그런 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개 병원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 반응 피부 테스트, 그걸로 사실은 끝내요. 항생제 반응 검사. 사실 그거라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뭐 국소 마취로 넣는 뭐 리도카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피린 계열의 어떤 진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이제 뭐 질식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이제 접하는 약들,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되는 환자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게 약물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참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냥 딱 던져서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에 대한 거. 자, 이거는 뭐 마취 병력 갖다 잘 우리가 이제 청취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취 약이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가 돼요. 그래서 간 기능만 좋으면 솔직히 마취 사고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수술 도중에 무슨 뭐 마취가 고장났다는 이런 일은 이제 사실 굉장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부분은 마취 사고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뭐 이제 악성 고체원증이라고 뭐 이렇게 뭐 신문에 나와 또 이제 한참 동안 되게 무서워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악성 고체원증이 잘 또 안 생기는 그런 흡입형 마취제가 또 병원들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취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 이제 흔하지 않고 대부분 잘 넘어가요 또. 근데 어떤 마취약이 투여되는 그 마취약을 대사하는 이제 간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정말로 환자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임상병리 검사에서 간 기능 검사 항목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환자분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 자,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빈혈이 있지는 않느냐. 예. 일단 수술하는데 피가 부족한 환자는 수술을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당뇨 뭐 이런 거는 있지는 않은지, 또는 뭐 출혈성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뭐 간염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에이즈 이런 어떤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병력 청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수술 자체로 인한 어떤 의료사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뭐겠어요? 이제 출혈이 너무 많이 됐을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환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죽었다, 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뭐 양악수술 뭐 이렇게 이제 뭐 피를 많이 흘릴 가능성이 있는 수술도 쏟아내는 피가 너무 많아서 죽는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은 쏟은 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피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고였을 때, 그 고인 피가 뭔가를 눌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부분은 성형수술에서는 출혈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하지만 출혈이 많으면 수술하기가 힘들어지고 수술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회복도 힘들어지고 환자도 고생하고 또 수술 결과 자체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검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빈혈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블러드 카운트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용기 속에 들어있는 피를 이제 임상병리 검사소에서 혈구수를 갖다 카운트를 해요.
보통 적혈구, 또 백혈구,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적혈구가 적으면은 빈혈이고, 백혈구가 너무 적으면은 어떤 골수에 어떤 문제가 있으라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는 백혈구가 너무 많으면 염증 상태가 아니냐, 면역이 너무 이제 과부하된 상태가 아니냐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기 위한 그런 기전을 그 마무리 짓는 이런 세포예요. 그래서 혈소판이 숫자가 이제 적으면 수술을 못 해요. 지혈이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아무리 피를 안 내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혈적인 방법으로 의한 의료행위예요. 관혈적인 방법은 피를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비관혈적인 방법을 동원한 의료행위는 시술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피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두에 둬야 되고,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 피가 날 것이냐. 피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수술을 넘겨야 돼요. 못하는 거고. 자, 간 기능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 임상병리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직접 빌리루빈, 또 OTPT, 우리가 보통 GOT, GPT라고 그래가지고 간 효소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주의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수술을 걸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당은 이제 내가 당뇨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 전 검사에서 자기도 모르고 살았던 당뇨가 이제 발견될 수도 있고 이제 한 것이니까, 이건 또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당뇨 환자가 또 이제 워낙 많으시고, 또 당뇨 환자분들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성향에 대한 검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혈액 응고가 잘 되느냐. 혈소판 수치도 정상에 있어야 되지만은 혈액 응고에 아주 복잡한 어떤 캐스케이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제 간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걸 또 체크를 하게 되고, 신장 기능 검사도 하게 됩니다. 신장이 이런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신장에 뭔가에 의해 가지고서는 제대로 필터링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투여한 약물들이 몸에서 제대로 청소, 배출 이런 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일반적인 성형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이상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주요 장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제 심각한 그런 진행이 가기 때문에 체크는 꼭 해야 되죠. 그리고 항원, 항체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간염,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또 C형 간염이죠. 그리고 에이즈 검사도 요즘 좀 이제 필수적인 검사 항목으로 자리를 잡아 있어요. 또 값싸게 아주 흔하게 빠르게 이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수혈을 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ABRH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엑스레이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죠. 심장 있고 이제 폐 있고 이런 건데, 보통 폐에서 보는 거는 이제 혹시 결핵 같은 게 있는지, 또는 폐암 소견 같은 게 있는지, 이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폐 기능이 정상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술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흡입 평형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정도는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물론 엑스레이 찍어서 본다고 해서 완전히 안 이상할 수도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심장과 폐가 얼마나 복잡해요. 저거 한 장 가지고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심전도 검사가 있어요. 심전도는 누구나 또 살면서 몇 번을 찍어 보셨을 텐데, 대부분 심전도에서 우리가 보는 건 부정맥이고, 자, 만약에 이제 심장의 어떤 이제 그런 기능, 심장 리듬의 어떤 이제 문제, 이런 게 만약에 있었으면 이 케이지에 다 잡히는데, 심전도 상으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막 나온다. 자, 이런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러 오신 경우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 봤는데, 이런 거에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벌써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요.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고, 뛰지도 못하고 좀 걷다가 또 주저앉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실신을 했다든지,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심장박동에 이상을 느낀다든지 이래서 심장내과 같은 데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흉부외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랬던 이제 경력들이 다들 이제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반드시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환자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것들도 사실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정형화된 공식 같은 게 어떤 이제 세트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검사로 이제 그 나가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환자들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정밀 검사를 될 수 있으면 들어가보는 게 좋죠. 자, 한 가지. 주로 가슴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슴 확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20대의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의 주 소비층이 20대 여성들인데 20대 여성들이 빈혈이 꽤 있어요. 자, 왜 빈혈이 많이 있느냐? 가장 흔한 거는 원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리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빈혈이 일상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고. 자, 두 번째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지 채식, 고기 죽어도 안 먹고 오로지 채식으로만 간다. 뭐 물론 몇 달 못 가지만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체격 자체도 좀 왜소하고 몸무게도 안 나가고 걷다가 다이어트는 엄청나게 하고 또 생리량도 많고 하면은 대책 없이 빈혈이 또 이제 심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 뭐 8이다. 정상이 그래도 13 뭐 요 정도인데 이러면은 이거 수술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죠.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빈혈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좀 체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에너제틱하게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뭐 요 정도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뭐 저도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결국 수술하는 거는 지장은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상태로 지내는 여성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어떤 건강 상태는 잘 지키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또 이제 몸매도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요즘 이제 상황을 보면은 20대 여성들의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검사에 대한 것들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검체가 병원 바깥으로 나와서 검사소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임산병원이나 뭐 이제 그 어떤 진단방사선과나 이제 이런 데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환자분들의 지난 병력.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예전에 무슨 뭐 갑상선 혹을 떼었었다든지 또 뭐 이런 걸 했었다든지 하는 환자분들이 진술하는 예전의 의료적인 병력. 자, 요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자, 요것이 이제 깨끗한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대부분 다. 근데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있었던 분들은 좀 철저하게 우리가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예전의 병력을 의사한테 초기 면담 시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술, 담배를 얼마나 하느냐,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뭐 체중 빼는 약을 식욕 억제를 갖다가 뭐 평소에 얼마나 먹느냐, 또 무슨 약을 먹느냐 이런 얘기들도 가감없이 의사하고 아주 이제 많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학적 검사도 의사가 또 자세하게 좀 해줘야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뭉뚱그려서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